검찰 개혁 관련돼 가지고 오늘 어제부터 계속 또 뜨겁잖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주말 사이에 대통령이 SNS를 2번 올렸단 말이에요. 아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이제 비판하고 초과상관. 네, 그러니까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 필수 맞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원래 금요일 저녁에 올리신 글은 이제 검찰 개혁안이 또 논쟁이 되다 보니까 그냥 비판을 해서 그 주장만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본인이 야당 대표를 하는 것과 대통령의 위치는 엄연히 다르다. 비판하는 무게만큼 책임을 져야 되고 그만한 대안을 내는 자리와 그렇죠. 과거 그냥 정치인이던 시절에 야당 대표하거나 야당 정치인일 때는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세게 말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와는 좀 다르다 나는. 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토요일 저녁에 글을 또 올린 거예요. 어머나. 또 올려서 정부의 이 어떤 재입법 예고안, 공소청안과 중수청안에 대해서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또 월요일부터 막 논란이 되고 오늘 또 논란이 되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뭔가 지금 이게 잘 안 먹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국무총리 얘기하는 게 반영이 안 될 정도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잘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이 주제까지 가볼게요. 어제 이제 우리는 노무현의 유족이다라는 표현을 또 이제 김어준 씨가 쓰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역시 미진하다.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평가가. 예, 뭐 저 얘기입니다. 박은정 의원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우리 뭐 변호사님부터 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네. 궁금한데 네, 네. 어떤 부분에 검찰 개혁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아쉬운 거고 어떤 부분이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지금 아까 언론 정부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현재의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예를 들면 뭐 추미애 위원장이나 김영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 등이 봤을 때는 네. 지금의 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다시 검찰청으로 회귀하는 그 이상의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검 중수부 네. 같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저도 그 내용은 네. 이제 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변호사님 어때요? 이제 지금 검찰 개혁 관련된 나오는 비판은 월계가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 검찰에 네. 수사를 이제 빼자,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의 시초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수사 개시권을 현재는 없앤 상황입니다. 네. 검찰에 대해서. 근데 네. 수사 개시권이라는 게 이제 사실상 없어도 되는 것이 네. 수사를 직접 개시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이제 뭐 고소 고발을 통해서 예. 들어와요. 예. 그러면 그 사건화가 되면 예. 그때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먼저 볼 수는 없죠. 예. 먼저 예. 볼 수는 없지만 예. 먼저 가서 선제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건화가 된 다음에 예. 근데 사실상 알겠지만 이제 우리 뭐 저쪽 우리 민주진영 아니면 저쪽 보수진영 이런 측에서 전문 고발 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이제 직업이 이제 고소고발하는 우리 또 대표 주자로 우리 네. 자랑스러운 안진걸 소장님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고소천재 안진걸 이렇게 또 예. 고소천재 민생천재 네. 네, 그렇게 안진걸 소장님도 계시지만 네. 제가 업자라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네. 죄송해요. 안진걸 소장님 존경합니다. 네, 네. 죄송해요. 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수사 개시권이 없는 걸로는 이게 네.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예. 과연 이 중수청 법으로 인해서 과연 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예. 무엇보다 무엇보다 이제 중수청 법에 보면은 검찰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다른 법령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다른 법령이라고 하면 지금은 형사소송법이지만 네.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령으로도 수사권 언제든지 부활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있는 조항만으로도 보안수사권 발동할 수가 있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이 오히려 더 이제 하나의 몸으로 움직일 경우 비대해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비판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이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제 뭐 말씀을 주셨지만 네. 굉장히 길게 말씀을 주셨고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을 함께 이제 해석해 가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안이 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만들었으니 우리가 손댈 수가 없다. 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예, 왜냐면은 그 부분은 동의해요. 저도. 법률을 만드는 게 국회예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법률을 만드는 건데 네. 정부가 안을 보냈으니 이거는 정부에서 보냈어. 이거 대통령
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이 보낸 거니까 이건 우리 무조건 방망이를 쳐야 돼. 이게 아니지 않나. 네. 결국 국민들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갖는다면 예. 입법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뭐 물론 네. 이제 사실 국회에서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방망이 두드리는 건 국회여야 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하는 건 맞는데 제가 조금 그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까 처음에 우리 김돌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이거는 입법 예고안이 아니고 재입법 예고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정부와 국회 사이에 여러 차례 당정 협의와 국회에서는 심지어 또 6차례 의원총회였나 해가지고 당론으로 결정한 걸 올려서 정부가 그 수정한 걸 받아주고 다시 던진 다 거잖아요. 받아준 게 아니다. 다 받아준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변경이 다시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은 그게 다 국회에서 수정한 대로, 그러니까 원래 논의대로 전부 다 하진 않더라도 그대로 수정안이 다 올라가서 딱 왔으면 그랬으면 더 괜찮을 텐데 맞아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장하시는 분이 김용민 의원 그리고 추미애 의원, 네네. 그리고 박은정 의원 이게 대표적으로 한 3분 정도만. 양분학 의원까지 껴야 되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몇 분 더 계신 것 같아. 양분학 의원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던데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몇 분인데 제가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이 기사가 떴길래 이게 저 헷갈려요.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단체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검찰 개혁의 방향을 더 이상 흔들어서도 꺾어서도 안 된다.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 중수청법을 다시 고치자는 당내 일부 강경파들을 공개 비판한 게 원내 지도부 의원들이 단체로 이걸 또 발표했거든요. 네. 이거 뭐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같은 민주당 내에서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국회의원들 내부에서 얼마든지 토론도 하고 다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6번이나 의총을 해서 그게 합의가 된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만 법사위에서 일부 뭐 이제 바꿀 수 있지만 큰 얼개는 이미 합의가 된 거라고 그렇게 다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는 판단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래서 실제 법제처 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갑자기 이제 그 3분의 의원이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하신 거잖아요. 네, 반발을 하셔갖고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제 이게 저도 그 신유진 변호사님처럼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도 당연히 국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득을 해야 될 대상도 동료 국회의원들 혹은 정청래 대표나 아니면 원내 지도부인 건데 이거를 지금 그 효과가 SNS를 통해서 혹은 뭐 매불쇼나 겸공에 나와서 그 뭐 2분의 의원들이 그렇게 강도 높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딴지 게시판 같은 데서는 대통령에 대한 비토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예 이젠 대놓고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다는 얘기가 유행처럼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된 게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를 표시하는 거죠 지금. 이 수사 개시권을 검사로부터 없앴다. 이게 지금 검찰 개혁에서 가장 부딪히는 쟁점이에요? 아니요, 수사 개시권은 이미 없어졌고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쟁점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있는데 보안 수사권. 그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은 이미 지금 나중에 지금 이번에 나온 중수청법, 공소청법과 상관없이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의회 합의하자라는 건데 갑자기 그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이걸 왜 뺐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상 뭐예요?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검찰 개혁을 하는 검찰 개혁안을 전부 검사들이 구성된 TF에서 만드냐?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이 됐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속 이게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다시 와서 이거 검찰 개혁된 거 맞냐? 예를 들면은 사실상 말씀드린 것도 그게 전부 다 이제 의총에서 통과된 거를 그대로 올렸는데 다시 또 비토하냐? 그게 아니라 고등 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 공소청 없애자. 이거 필요 없지 않느냐? 왜 이제 법원처럼 3단계 1심, 2심, 3심이 있듯이 이 공소만 제기하는 공소청에 왜 3단계를 두냐? 이거 필요 없는 거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그대로 가고 그런 것들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경하지 않고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는 거고 다 회의 끝났는데 이제 와서 왜 다시 찬물이야? 그때 다 얘기하지 그랬어. 그건 아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사실상 왜 개혁안 자체를 저는 의문은 정말 풀리지가 않습니다.
검찰 개혁안을 검찰로 구성된 TF에 맡겼다? 이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사법 개혁안도 마찬가지고 뭐 법 왜곡자도 이제 법원에서 반발을 하고 뭐 조희대 대법원장 반발하고 하는데 예. 그 판사들로 구성된 TF에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로 돌아갔을 때 그 TF로 들어가면 자신들이 바꿀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계속 수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다시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왔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 다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또 역으로 궁금한 건 그거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러한 중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 의총에서는 6번밖에 안 했으니까 결론이 안 날 수가 있죠. 네. 이걸 왜 그럼 공론회장에서 토론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여기 김용민 TV에 나와서 네. 예를 들어서 뭐 김용민 의원과 네. 여기 김용민 TV에 김용민 의원 이름이 겹친다. 네. 어쨌든 뭐 김용민 의원이든 뭐 박은정 의원이든 추미애 예. 위원장이든 예. 나오시고 예. 매블쇼든 겸공이든 예. 김용민 TV든 뭐 이동영 TV든 나오시고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뭐 조상호 변호사, 뭐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뭐 엊그제 지금 김규현 변호사가 쓴 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뭔가 저 같은 일반인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게 왜 지금 중요한지 모르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같이 나와서 공론회장에서 토론을 하면 되는데 안 나오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박은정 의원이랑 김용남 의원이랑 검찰개혁 관련해서 매부쇼에서 치열하게 박터지게 싸우는 거 여러 번 봤고요. 김용남 의원도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이런 거 다 찬성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신인기 변호사도 그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냈고 그에 대해서 공론회장에서 토론이 없었다. 이 점은 반대합니다. 토론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는데 저도 매부쇼를 봤는데 신인규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기회는 한 번도 안 줬고 김용남 의원이랑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솔직히 좀 근데 약간 편파적이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네. 2시에 저기 김규현 변호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매불쇼에는. 왜 같이 안 나오죠? 근데 따로 같이 나오는 네. 거는 또 아닌 게 서로 뭐 아니죠. 싸울까봐 그러나?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제 같이 안 나왔다라는 걸로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어제 그러면 하고 뭐 오늘 하고 뭐 예, 이렇게 예, 반복하면서 하는 거죠. 반대 입장을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이게 치열하게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됐고 지속됐고 사실상 피곤할 정도로 매부쇼에서 그 얘기를 많이 다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이게 그래요. 다른 데서 치열하긴 몰라도 하나 보네요. 다른 데서 근데 몰라도 너무 어렵다. 예, 매부쇼에서만큼은 저는 아니 그냥 나는 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임기 초반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방송에서 따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가 태어나 가지고 처음 그 투표권을 가지고 선택한 정치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1년부터 투표권을 가졌으니까 2002년에 이제 2001년에 대통령을 이제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 뭐 이런 걸 추진하거나 그리고 네. 중동에 파병했을 때 엄청나게 실망을 했었어요. 다 실망했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왜 실망했는지 잘 떠올려 보니까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는 신문과 방송에서 막 노무현을 때리면 그게 되게 잘못된 건 줄 알고 저도 같이 막 노무현 이거 뽑았는데 완전 실망이라고 막 욕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되게 미안하고 이런 부채 의식이 있었고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아마 제 기억으로 한미 FTA하고 중동 파병이 임기 말에 진행한 게 아니고 임기 초중반 때 그런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비교해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초반 1년이잖아요.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네. 대통령이 주말에 SNS를 2번이나 올려가지고 야 이것 좀 우리가 좀 온건하게 논의를 해보자라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너무 과열되니까 우리 같이 법률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일단 해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과거에 한번 내가 뽑았던 대통령을 내가 한번 비토해보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지금 또 방향인가 봐요. 근데 이게 검찰개혁 이슈라는 게 뭐 지금 당면한 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네. 검찰개혁 이슈가 나온 지가 벌써 뭐 거의 뭐 20년 넘었죠. 예, 20년이 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단 한 번도 검찰 개혁을 제대로 당연히 할 수가 없었고 네. 이제는 되나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근데 검찰 개혁의 가장 키워드는 수사와 기소 분리. 그리고 이제 뭐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래 그 얘기 계속 하는데 예. 검사의 영장 청구권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요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를 아예 못해요. 수사가 불가능해요. 예. 이 강제 수사가 없는 수사가 가능합니까? 예. 그것 좀 조사 좀 해봐도 됩니까? 그것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이런 식으로 수사가 가능합니까? 그 갖고 와서 수사를 해야지 살펴봐야지.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네. 제가 이제 방송을 처음 시작해서 2017년도 네. 그때도 검찰 개혁 이슈로 저는 이제 또 여러 토론회를 다니면서 방송도 하고 했지만 예. 이제 그러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이 정점을 찍는 단계 마지막 이제 뭐 점을 찍는 단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나온 아. 거지. 사실 이게 어제 오늘 갑자기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다. 원점으로 돌아갈 만큼 별로예요 이번 검찰 개혁안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궁금해서 왜냐면은 네. 저는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근데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려 그러면 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그 함수를 넣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이걸 고정값을 넣고 네. 여기서 함수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해도 되지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인데 예. 이렇게 이야기를 나갈 수가 있고 뭐 그런 취지로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니 대통령의 뜻을 받자. 저는 이것도 조금 한편으로는 완전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고 모든 거를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예. 이 검찰 개혁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중에 한번 바꿔보자 이런 어떤 취지가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수사 기소 분리를 원하는 국민들의 뜻이었는가 이 부분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일관돼요. 민생을 최우선으로 치열하게 수기를 해라.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은 뭐 이제 박은정 의원 등이 주장하는 내용들로 가게 됐을 경우는 예. 현재 있는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들을 예. 다 자르고 새로 공소청에 새로 재임용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의 지금 이제 좀 약간 좀 강한 메시지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검찰이라는 조직이 국민들한테 준 상처들을 그 감안해 봤을 때는. 네. 근데 그럴 경우 대한민국 검사들이 지금 다 붕 떴을 때 네. 그 민생 사건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그 이 걱정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예. 저 그거 진짜 반대합니다. 그거는 진짜 반대. 다른 건 몰라도 네. 그건 반대입니다. 이게 검찰이 민생 사건을 해결하는데 예. 핵심 주요 과제 그렇게 검찰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검찰이 무슨 민생 상대 저는 그 논리라든지 뭐 마치 아니 검찰이 없으면 기소를 못하고 재판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기소권을 뺏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기소권을 뺏는 게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검찰들을 다 자르면은 다 자르면 사람이 없잖아. 자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박은정 의원이 얘기한 건다 그냥 다 자르라는 건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을 다 지금 내보내고 새로 지금 다 재임용을 하라는 게 지금의 그 조국혁신당의 주장인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검사를 자르라는 게 검찰 개혁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을 자르라는 게 검찰 개혁 아닙니까? 검사를 자르라는 게 검찰 개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네.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검사를 자르는데 기소 어떻게 합니까? 기소를 하라는 것이 검찰 개혁 아닙니다. 기소만 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소를 분리하라는 것이 검찰 수사 개혁 기소를 아니잖아요. 수사 기소를 지금 분리가 됐잖아요. 무슨 민생 사건이 검사가 없으면 다 해결이 안 되고 발 묶인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왜 말이 안 되나요? 그 기소 어떻게 하냐면서요? 기소할 수 있어요. 자 이쯤에서 너무 공소 당해 보셨어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토론이 이렇게까지 공소 치열하다. 당해봐서 검사가 구해줬어요? 자, 네. 우선 첫 번째 광고부터 하고 저희가 좀 숨을 좋은 검사를 만나셔서 부럽습니다. 네. 네. 안 되고요. 자, 첫 번째 광고부터 고소를 당해가지고 민생 사건에서 검사가 구해줘서 검사가 민생 사건을 해결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연간 고소가 당했기 때문에? 입건되는 사건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고소가 기소 180만 건이고 그 중에 실제로 검사를 만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 줄 아세요? 기소를 하라는 것이 검찰 개혁 아니에요. 똑바로 알고 말씀하세요. 네? 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말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지금 니네는 지금 자. 기소만 해. 라는 거잖아요. 사건도 들여다보지 마. 기소의 분리가 분리됐잖아요. 검찰 개혁의 시초입니다. 지금 분리가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 서로 각자 의견이 네. 너무 팽팽하니까 우선 네네. 늘은 야채수로 속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조금 이제 검찰 자체가 민생을 위하는 대표 주자로서 표현되는 것은 좀 그 부분은 좀 강력하게 반대하는 부분이라는 말씀.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대통령의 뜻, 민생 해결 그런 거 자체를 네. 바로 검찰 개혁에다가 바로 이제 끌어와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네. 이제 또 한 가지가 대통령이 또 최근에 이제 검찰 잘한 일 칭찬해야 된다라고 해서 설탕 담합 이런 거 잡아낸 검사 칭찬을 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나희석 검사인가요? 네. 바로 이제 국민일보하고 이제 완전 정치인처럼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막 이렇게 한 인터뷰 그 부분도 있어가지고 예. 이제 어떻게든 계속 이제 검사들에게 마이크가 주어지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신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굳이 내 목소리까지 내면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지는 않은 부분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격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그리고 우리 네. 김두일 작가님도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한 게 113건이에요.
누구한테요? 여러 사람들한테 아무튼 뭐 그 사연까지 설명하면 너무 이제 정말 바쁘게 롱 사시던데. 스토리고 네. 113건 고소를 당했어요. 예. 그 중에서 그 송치 의견으로 넘어간 게 약 한 30건 아무튼 뭐 25건에서 30건 사이예요. 네. 근데 그 중에 기소가 된 거는 3건이에요. 기소가 된 건 중에 2건은 이미 무죄를 받았어요. 예. 하나만 지금 이제 뭐 결심을 앞두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약 한 뭐 30건 가까운 송치에서 그게 기소가 안 되는 것도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상태에서 좀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찬성해요. 근데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더 뭐 아직 지금 뭐 이건 뭐 나중에 그 형사법 때 나올 거지만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 그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고소 뭐 113건 고소를 당하면서 제가 검사를 만나본 거는 5손가락으로 꼽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의 우리 이 특수부 사건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 일반인들이 얼마나 겪어볼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예. 지금의 그 지금 검찰 개혁안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